다이어트가 그렇게 쉬웠으면 세상에 비만은 없었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위고비, 삭센다 같은 다이어트 주사에 의존하고 있지만 가격도 부담스럽고 부작용 걱정도 적지 않죠. 그런데 이런 고가의 다이어트 치료제들이 노리는 바로 그 호르몬 반응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식품이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20년차 내과 의사 송진섭입니다. 저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그냥 기름이잖아요. 올리브유 이걸 식전에 먹는다고 체중이 줄어든다고? 반신반의하면서 시작했는데 결과는 의외였습니다. 하루 한 숟갈. 정말 딱 그것만 바꿨을 뿐인데 폭식이 줄고 군것질 욕구도 감소하고 혈당 변화도 줄어들었어요. 심지어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더 가벼워졌고 에너지 레벨이 안정되는 걸 느꼈습니다. 그렇게 2달 동안 5kg이 서서히 건강하게 빠졌습니다. 급하게 쫙 빠지는 게 아니라 몸의 리듬이 안정되는 느낌, 딱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그럼 정말 이게 올리브유 때문이었을까? 확인해보기 위해 딱 2주간 끊어봤습니다. 놀랍게도 다시 폭식 욕구가 올라오고 자꾸 뇌가 멍해지고 허기짐도 심해졌어요. 그때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식품이 아니라 내 몸의 리듬을 조절하는 작용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올리브유가 어떻게 다이어트에 영향을 주는지 과학적 원리부터 실패 없는 제품 고르는 법, 가장 효과적으로 먹는 타이밍과 방법, 그리고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주의사항까지 완전히 마스터하실 수 있도록 알려드릴게요. 오늘 5분만 투자하시면 위고비보다 싸고 부작용 없이 내 몸에 꼭 맞는 맞춤형 다이어트 솔루션을 얻어가실 수 있어요. 꼭 영상 끝까지 보시고 소중한 돈 지키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우선 가장 핵심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 몸엔 배가 부르면 이제 그만 먹으라고 알려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바로 GLP-1이라는 호르몬이죠. 요즘 다이어트 주사의 핵심 성분도 이 GLP-1을 인공적으로 자극하는 것입니다. 바로 세마글루타이드, 위고비에 들어간 그 물질이죠. 그런데 이 GLP-1을 자연스럽게 몸 안에서 스스로 더 많이 나오게 해주는 성분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올레산, 올리브유의 핵심 성분입니다. 올레산은 우리가 올리브유를 먹었을 때 장에서 흡수되어 GLP-1 분비를 자극하고 결과적으로 포만감을 훨씬 빠르게 느끼게 만듭니다. 즉, 식전에 올리브유를 먹으면 식사량이 자연스럽게 줄고 혈당의 급격한 변화도 완화되면서 폭식이나 군것질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이 효과가 단 한 번 섭취로도 반응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물론 장기적인 효과를 보려면 꾸준히 섭취해야 하지만 시작한 지 며칠 만에 달라진 포만감, 평소보다 줄어든 음식량에 스스로도 놀라게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GLP-1은 단순히 배만 부르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췌장의 인슐린 분비에도 관여해서 혈당을 조절하고 지방 분해를 도와주는 다이어트에 아주 이상적인 작용을 합니다. 이걸 인위적인 주사가 아니라 지중해 식단에서 오랫동안 써온 식품으로 유도할 수 있다면 가성비, 안전성, 효과성 면에서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실제로 건강관리에 철저한 박진영 씨도 20년째 아침마다 올리브 오일을 원액으로 섭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예인이라서가 아니라 이게 진짜 몸에 도움이 되는 걸 느꼈기 때문이겠죠.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오해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럼 아무 올리브유나 사서 먹으면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아닙니다. 잘못 고른 올리브유는 오히려 체내 염증을 유발하고 다이어트 효과는커녕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올리브유는 원액으로 섭취하게 되기 때문에 제품 선택이 그 어떤 기름보다 중요합니다. 기름은 산패가 빠르고 산화되면 체내 염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직접 실패해보고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한 절대 실패하지 않는 올리브유 고르는 기준 5가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반드시 엑스트라 버진 엑스트라 버진 제품을 고르세요. 올리브를 화학적 공정 없이 물리적인 압착만으로 짜낸 최고 등급의 올리브유입니다. 엑스트라 버진이 아닌 제품은 정제 과정에서 많은 영양 성분이 손실되고 맛과 향도 인위적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산도 0.8% 이하, 가능하면 0.5% 이하를 고르세요. 산도는 신선도의 기준입니다. 산도가 높다는 건 올리브 수확 후 가공에 시간이 오래 걸렸거나 산화가 진행됐다는 뜻입니다. 성분표나 병 뒷면을 보면 대부분 표기되어 있으니 꼭 체크해보세요. 세 번째, 병 색깔을 보세요. 갈색이나 녹색 유리병에 담긴 제품이 좋습니다. 투명병에 담긴 올리브유는 빛에 노출되면 산패 속도가 급격히 빨라집니다. 올리브유는 산소, 열, 빛 이 3가지를 특히 피해야 합니다. 좋은 제품은 대부분 병부터 다릅니다. 네 번째, 냉압차 cold press 또는 cold extracted 문구를 꼭 확인하세요. 추출 온도가 27도 이하일 때만 올리브유 속의 올레산, 폴리페놀 같은 유효 성분이 파괴되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뜨겁게 짜면 기름은 많이 나오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강 성분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엑스트라 버진이면서도 냉압착이면 가장 이상적입니다. 다섯 번째, 가능한 한 소용량 제품을 고르세요. 올리브 오일은 개봉 후 산패가 빠릅니다. 500ml 이상 큰 병은 다 먹기도 전에 신선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건 250ml 병을 한두 달 안에 다 먹을 수 있도록 자주 구매하는 것이고요. 그게 어렵다면 500ml 병을 구입하더라도 반드시 냉함소에 보관해 주세요. 요약하자면 엑스트라 버진 플러스 산도 낮은 플러스 냉압착 갈색병 플러스 소용량 이 5가지 조건만 체크해도 절대 실패 없는 올리브유 고르기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기준은 특정 브랜드 광고가 아닙니다. 마트나 온라인에서 고르실 때 이 5가지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이제 어떤 제품을 선택해야 하는지 아셨다면 이제부터는 언제, 어떻게,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가 중요하겠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언제 먹는 게 가장 좋아요? 식후인가요? 공복인가요? 하루에 몇 번 먹는 건가요? 올리브 오일 섭취의 가장 이상적인 시간은 아침 공복 또는 식사 30분 전입니다. 왜냐하면 공복의 올레산이 장에 직접 닿을 때 GLP-1를 자극하는 효과가 가장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복에 기름을 바로 드시면 속쓰림이나 위산 역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미지근한 물 또는 소금물 한 컵을 먼저 마신 후 올리브유를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위장을 부드럽게 준비시킬 수 있습니다. 소금물은 꼭 짜게 먹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트륨 부족이나 미네랄 밸런스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아침에 올리브유 저녁 루틴으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섭취량은? 처음부터 한 큰술을 드시기보다는 반 숟갈 정도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늘려가는 방식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위장이나 장이 민감하신 분들은 기름 섭취 자체에 몸이 놀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 숟갈로 시작해서 일주일 정도 후에 한 숟갈, 익숙해지면 한 숟갈 반 이렇게 서서히 늘려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올리브유는 영양제처럼 매일 같은 시간에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효과를 극대화하는 비결입니다. 식사마다 양이 달라지거나 어떤 날은 섭취하고 어떤 날은 안 하는 경우 호르몬 반응이 불규칙해지기 때문에 효과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루 한 숟갈, 아침 식전, 공복에 이 한 줄만 기억하셔도 큰 변화가 생깁니다. 그럼 조리용으로 써도 괜찮을까요? 많은 분들이 올리브유로 볶음 요리를 하시는데 사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원액 섭취용으로 가장 적합합니다. 가열시 올레산, 폴리페놀 같은 핵심 유효 성분이 파괴되기 때문에 건강 목적이라면 가능한 한 날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드레싱처럼 샐러드에 뿌리거나 원액 그대로 복용하시면 가장 이상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실전 루틴 구성의 핵심이었습니다. 올리브유, 이제 이론은 충분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내 생활에 무리 없이 꾸준히 실천할 수 있을까? 사실 대부분의 다이어트가 실패하는 이유는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실천이 어렵고 지속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한두 번 시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주, 한 달 그 이상을 유지하려면 내 몸과 생활 리듬에 맞춘 루틴화 전략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제안드리는 올리브유 다이어트 루틴 만들기 4단계 알려드릴게요. 1단계 시작은 작게, 규칙은 일정하게. 아무리 좋은 습관도 처음부터 무리하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나는 아침마다 꼭 한 숟갈 먹을 거야. 이런 결심보다 훨씬 더 쉬운 방식으로 시작하세요. 아침 물 마신 후 반 숟갈, 주말 이틀만 먼저 시도, 공복에 속이 불편하면 아침 식사 후에 먼저 적응. 이렇게 작게 시작해서 몸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 조금씩 정량과 타이밍을 조절해 나가면 됩니다. 2단계 루틴의 고정 포인트를 만드세요. 하루 중 한 장소, 한 타이밍을 올리브유 루틴으로 고정하세요. 예를 들어 세면대 옆에 소용량 병을 두고 양치 직후 마시기, 아침 물병 옆에 두고 물 마신 뒤 바로 한 숟갈, 아침 식사 전 타이머 설정해서 챙기기처럼요.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생각이나 결심 없이 자동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루틴은 행동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고민 없이 실행되도록 조건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3단계 가족과 함께 실천하거나 공개하기. 혼자 하면 작심삼일이고요. 함께하면 습관이 됩니다. 가족 단톡방에 매일 한 숟갈 완료 인증하기, 배우자나 자녀와 함께 섭취하기, 냉장고 옆에 오늘도 한 숟갈 스티커 붙이기처럼 이런 작은 공유와 기록에 힘이 생각보다 큰 유지 동력이 됩니다. 또한 가족이 함께 올리브유를 섭취하면 식단 조절, 간식 패턴, 조리 방식까지 집 전체의 식습관이 서서히 바뀌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올리브유를 통해 아침 군것질 줄이기, 식사량 자연스럽게 감소, 외식 대신 집밥 선호 이런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마지막 단계는 건강 기록과 보상 시스템 만들기입니다. 사람은 달라지는 걸 느껴야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체크리스트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한 숟갈 했는가, 군것질 횟수, 식사량 변화, 화장실 가는 패턴, 에너지, 수준, 폭식 욕구. 이렇게 일주일만 기록해도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스스로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기록을 바탕으로 나만의 리듬을 만들면 됩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아침 공복에 한 숟갈, 토요일은 가족과 함께 샐러드에 뿌려 섭취하기, 일요일은 생략 또는 보상일 이렇게요. 이런 식의 일관된 리듬과 유연한 보상이 있어야 몸도 마음도 스트레스 없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혹시 2에서 3주가 지났는데 변화가 전혀 없다면 반드시 식사 구성과 활동량을 점검해보세요. 기름은 도와주는 역할이지 기본 생활이 그대로면 효과도 미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제 탄수화물, 늦은 시간 간식,
음료 섭취 등은 올리브유의 GLP-1 작용을 방해할 수 있으니 천천히라도 하나씩 정리해 가세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 보시면서 이거 우리 엄마나 아빠가 꼭 알았으면 좋겠다. 내 친구도 다이어트 힘들어하는데 알려줘야겠다. 이런 분들 떠오르셨다면 지금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건강한 습관은 함께할 때 더 오래갑니다. 여러분, 올리브 오일은 기적의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꾸준히, 정확하게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실천한다면 약보다 나은 결과를 줄 수 있는 식사 도구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더 깊이 있는 건강 루틴, 진짜 내 몸에 맞는 다이어트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